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잘못된 과학 개념들 싹 뽑아내는 과학적 집게 문성준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투명한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함께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들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나요? 근데 표정이 자신 없는 표정이네요. 왜 그러죠?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헷갈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렌즈와 안경, 그리고 렌즈를 통과한 빛, 그리고 렌즈를 이용한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의 자신감도 쑥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자신감 충전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렌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볼록한 볼록 렌즈, 그리고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얇은 오목 렌즈가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런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특징들이 어땠었죠?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이 렌즈들과 안경의 관계는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목 렌즈로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오목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는 오목 렌즈와 눈 사이가 가깝거나 멀거나, 그리고 렌즈와 물체가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모두 다 작고 똑바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어떨까요? 네, 볼록 렌즈로 봤을 때는요, 볼록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모두 크고 똑바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렌즈와 눈 사이가 한 팔 정도로 길이가 떨어져 있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달랐죠.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만 크고 똑바로 보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렌즈와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거꾸로 보였다는 사실, 이거 확실히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와 안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안경의 종류에는 근시경과 원시경이 있었습니다. 자, 근시경은 근시들이 쓰는 안경이죠. 근시가 뭡니까? 가까울 근자에 볼 시자.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뭘 못 봐요?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안경은 무슨 렌즈? 맞아요. 오목 렌즈였고요. 원시, 뭘 원자에 볼 시자.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씁니까? 볼록 렌즈로 되어 있는 원시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니까 복잡하게 꼬였던 지식들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문제를 통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지영이가 렌즈로 물체를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렌즈를 들고 팔을 뻗어 창밖에 서 있는 자전거를 보았더니 팔을 뻗었대요. 자전거의 모습이 원래 크기보다 작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자, 우리가 관찰했던 거 이거 잘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방금 선생님과 같이 정리했던 거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봅시다. 자, 지영이가 자전거를 관찰할 때 사용한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렌즈의 종류. 물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원래 크기보다 작고 똑바로 서 있었다. 작게 보인다. 뭐죠? 그리고 똑바로 서 있었다. 뭐죠? 맞아요. 오목 렌즈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지영이가 관찰한 렌즈, 즉 오목 렌즈 있죠?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자,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가 무엇이었을까? 하나하나 볼게요. 1번 루페. 루페가 뭡니까? 확대경이에요. 그렇죠?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무슨 렌즈 사용했죠? 볼록 렌즈 사용했습니다. 2번 원시경. 원시경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사용하는 안경. 볼록 렌즈 사용했죠? 그리고 근시경이요? 네,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는데. 그래서 사용한 것이 오목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 이거죠? 네, 4번 볼게요. 사진기. 빛을 모아가지고 필름 또는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매치게 해야 되니까 볼록 렌즈. 그리고 돋보기는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줘야 되니까 역시나 볼록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른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를 관찰한 결과를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렌즈를 다른 종류를 사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현정이에요. 팔을 뻗어 운동장 건너편에 태극기를 보았더니 거꾸로 보이네? 자, 어떤 렌즈를 사용했을 때 거꾸로 보였죠? 그렇죠. 볼록이었죠. 볼록 렌즈를 사용했을 때 뒤집혀 보였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거 쭉 뻗어서 봤을 때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뒤집혀 보이죠? 시영이 보겠습니다.
렌즈를 눈앞에 대고 앞 건물의 글씨를 보았더니 크고 똑바로 보였다. 눈앞에 댔다. 가까이 댔을 때 멀리 있는 걸 보면 크게 똑바로 보이죠? 이것도 역시나 볼록 렌즈. 그렇죠. 똑바로 크게. 통호 보겠습니다. 렌즈를 눈앞에 대고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보았더니 크고 똑바로, 역시나 크고 똑바로 뭐예요? 볼록 렌즈죠? 다음 볼까요? 미니예요. 팔을 뻗어 옆 친구의 눈앞에 렌즈를 대고요. 보니 친구의 눈이 크고 똑바로 보였다. 크고 똑바로 뭐예요? 볼록 렌즈죠? 자, 준수 볼게요. 렌즈를 눈앞에 대고 큰 길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니 작고 똑바로 보이던 걸. 얘 뭐예요? 얘는 뭡니까? 오목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오른쪽과 같이 나뭇잎에 있는 개미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지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개미가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봤더니 크게 보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 도구는 분명히 돋보기일 테고 돋보기에 사용된 렌즈는 뭐예요? 네, 맞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오목한 밑면이 있는 유리컵으로 책상 위에 동전을 관찰하면 동전이 어떻게 보일지 예상하여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물컵에 오목한 밑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으로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투명하죠? 그리고 오목한 모양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맞아요. 바로 오목 렌즈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목 렌즈로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네, 작게 보이죠? 그리고 뒤집혀 보이지 않고 똑바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실제 동전보다 작고 똑바로 보인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오른쪽과 같이 물이 든 둥근 어항에 눈을 가까이 대고 둥근 어항에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가까워요. 그쵸? 어항을 통해 물체를 본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꼭 이거 써져 있는데 한 가지 골라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두 가지 고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을 통해서 본다 그랬죠? 얘가 뭡니까? 투명한 볼록한 모양의 어항이네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볼록 렌즈를 눈에 가까이 대고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문제겠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선택지예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 맞죠?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볼록 렌즈가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물체는 크게 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똑바로 보인다. 역시 맞는 얘기죠. 왜냐?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물체는 크고 똑바로 보이니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볼까요? 세 번째 선택지 볼게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거꾸로 보인다. 자, 이것은 어떨 때입니까? 눈과 여기 있는 볼록 렌즈가 멀리 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아닌 것. 정답 하나 나왔죠? 4번 보겠습니다. 한 뼘 길이 정도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 역시 맞는 얘기죠? 눈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도 역시나 커 보입니다. 자, 5번 선택지 볼까요? 한 뼘 길이 정도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쵸? 작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관찰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7번이고요. 진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니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인다면 얘는 뭐예요? 네, 근시겠죠?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 진이가 써야 할 안경의 종류를 쓰시오. 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인다. 네, 근시니까 근시경을 써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번에서 답한 안경, 그러니까 근시경이죠? 근시경. 근시경에 이용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렌즈는 무슨 렌즈입니까? 네, 오목 렌즈죠. 자,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방울이죠. 투명하고 볼록합니다.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테고요. 두 번째 유리구슬도 마찬가지 볼록 렌즈예요. 그 다음에 둥근 유리막대 옆면은 두툼하죠. 역시나 볼록 렌즈. 물이 담긴 둥근 어항, 아까 방금 전에서 문제에서 봤죠? 볼록 렌즈입니다.
마지막 5번이요.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물병의 오목한 옆면이에요. 자, 이건 무슨 렌즈예요? 네,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들을 잘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할 때 크거나 작게 또 때로는 뒤집혀서 보이는 현상, 그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렌즈를 통과하는 빛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 어떻게 나아가는지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과 함께 가상실험실에서 했었습니다.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나가는 모습을 관찰했을 텐데요. 빛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넓게, 그리고 점점 이 밝은 부분이 좁아지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한 점에서 빛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목 렌즈는 어땠나요? 얘와는 반대였습니다. 오목 렌즈를 이용하면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관찰을 했죠. 밝은 부분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여기서 출발한 빛이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오목 렌즈에서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바깥쪽으로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규칙 어떤 겁니까? 바로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지날 때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나아가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7번에서 답한 안경에 이용된 렌즈. 7번 문제가 뭐였죠? 지니의 안경이었죠? 근시경, 그러니까 오목 렌즈였습니다. 오목 렌즈에 빛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요. 빛이 넓게 퍼진다. 맞죠? 오목 렌즈를 이용했을 때 빛이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 오목 렌즈의 두꺼운 방향으로 빛이 꺾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뭡니까? 정답은 1번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이 더 밝아진다?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빛이 퍼졌으니까 점점 빛이 밝은 정도가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빛이 한 점에 모인다. 모이는 것은 뭡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죠. 자, 빛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 이건 아니죠. 네, 마지막이요. 빛이 렌즈의 가운데 쪽으로 굴절된다. 이것은 뭡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하고 있네요.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지날 때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꺾여 나아가는 현상. 빛의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굴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문제네요. 다음은 렌즈와 모눈종이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스크린에 비친 밝은 부분의 테두리를 그린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실험실에서 실험했던 내용이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가와 나중 오목 렌즈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오목 렌즈를 사용했을 때 어떻죠? 빛이 퍼져나가죠?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는 이렇게 해서 빛이 점점 모여들고 있네요. 그쵸? 모여서 다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나는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쭉쭉쭉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 뭘까요? 정답은 나가 되겠죠? 가는 볼록 렌즈를 사용한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같이 빛의 크기가 작아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네요. 가는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 빛이 이렇게 작아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첫 번째요. 빛이 렌즈에 막혀 일부만 통과하기 때문이다. 자, 렌즈에 막혔다면 빛의 밝기가 어때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좁아질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이 얘기는 빛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닙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의 렌즈 가운데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빛이 가운데로 굴절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예요? 오목 렌즈일 때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아니고요. 다음 볼게요. 4번이에요. 빛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 했던 것과 같은 얘기죠. 빛이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막힌다면 빛의 밝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통과한 쪽만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기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역시 아니죠? 얘도 아니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실험 나에서 사용한 렌즈의 모양은 어느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나가 여기 있죠? 빛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건 무슨 렌즈? 오목렌즈죠? 자, 오목렌즈를 찾아라 이건데요. 오목렌즈가 어떤 렌즈였습니까?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더 얇은 렌즈. 그걸 찾으면 되겠죠? 얘는 가장자리가 얇고요. 가운데가 두툼하니까 볼록렌즈고요. 얘도 볼록렌즈고요. 얘도 오목렌즈 같지만 가운데가 더 두터운 볼록렌즈네요. 자, 오목렌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옳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렌즈를 통과한 빛은 모이거나 퍼진다. 그렇죠. 모이는 것은 볼록렌즈일 때, 그리고 퍼지는 것은 오목렌즈일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빛은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간다. 그쵸? 그래서 볼록렌즈는 가운데로, 오목렌즈는 가장자리 쪽으로 퍼져나가죠. 세 번째, 렌즈를 통과한 빛은 진행 방향이 바뀐다.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죠. 꺾여 나가죠. 네 번째, 렌즈를 통과한 빛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모이면 더 밝아지고 퍼지면 더 흐려지고. 그쵸? 정답은 얘가 아닌 것 같죠? 5번 보겠습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의 면적은 좁아지거나 넓어진다. 모이면 좁아지고 퍼지면 넓어지고.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5번부터 16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네요. 자, 이 돋보기 가지고 모으는 실험이죠.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하고 보여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위의 실험에서 사용한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 자, 빛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렌즈였습니까? 네, 맞아요. 볼록 렌즈였죠. 오목렌즈 가지고 100시간, 1000시간 있어봐야 빛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실험에서요. 이 실험에서 흰 종이에 모인 빛의 크기를 좁아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빛을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자, 여기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을 때도 어느 수준이 지나가면 빛이 퍼져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우선 이 빛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뒤에 종이를 댄다면 더 좁아져서 빛이 딱 모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렌즈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두 번째요. 렌즈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역시나 밝은 쪽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얘도 아닐 겁니다. 세 번째, 렌즈를 종이에서 조금 멀리 한다. 자, 멀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종이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밝은 부분 점점 좁아질 겁니다. 정답은 얘겠죠. 자, 다음도 볼까요? 자, 렌즈를 종이 쪽으로 더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면 이 부분, 밝은 부분은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밝기는 점점 흐려지겠죠. 5번 보겠습니다. 렌즈의 앞뒷면을 뒤집어 사용한다. 자, 뒤집어 사용한다 해도 볼록 렌즈는 영원히 볼록 렌즈.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실험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17번부터 19번까지의 문제네요. 다음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흰 종이에 모인 햇빛의 넓이를 관찰한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네요. 자, 그림을 하나 살펴볼게요. 가는 밝은 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요, 점에 모였네요. 다는 네, 가보다는 좁고 나보다는 넓은 이만큼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흰 종이에 모인 햇빛의 밝기가 가장 밝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햇빛이 돋보기만큼의 면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빛이 모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어때요? 에너지가 더 많이 집중되니까 그 부분이 더 밝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 것이 더 밝을까요? 아니면 퍼져 있는 것이 더 밝을까요? 네, 맞아요. 좁은 쪽에 집중되는 것이 더 밝겠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있는 나가 가장 밝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좁은 다가 그 다음을 밝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가가
밝겠죠? 자, 이 순서대로 밝기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햇빛이 모여있는 것과 밝기와만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니죠. 온도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서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실험에서 볼록 렌즈로 흰 종이 대신 알코올 온도계의 액체샘 부분에 햇빛을 모았을 때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죠. 액체샘 부분에 햇빛을 모았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그만큼 높다, 빨리 올라간다, 에너지가 더 많다 이 얘기겠죠. 그렇다면 넓은 부분에 에너지가 퍼져 있을 때보다 좁은 부분에 에너지가 더 모였을 때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아까 했던 실험에서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좁은 부분에 에너지가 모일 때 이때 가장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 다음으로 좁은 다가 그 다음 빨리 올라갈 테고요. 가장 늦게 올라가는 것은 빛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가가 가장 늦게 올라갈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문제예요. 앞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흰 종이에 모인 햇빛의 면적과 밝기, 온도와의 관계를 쓰시오. 정리하는 문제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렌즈를 통과하여 흰 종이에 모인 빛의 면적이 좁을수록 어때요? 그 부분의 밝기가 밝고 온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주제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 나가는 현상, 즉 빛의 굴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렌즈가 아무리 빛의 굴절을 잘 이용했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시간 내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렌즈가 사용되는 예들을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를 사용한 기구와 용도였습니다. 자, 볼게요. 망원경 보이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크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고요. 볼록 렌즈 2개를 사용하는 경우와 볼록 렌즈 1개와 오목 렌즈 1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루페는 확대경이었고요. 볼록 렌즈를 사용했죠. 근시경은 근시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오목 렌즈를 이용한 도구였고요. 그리고 원시경은요. 원시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볼록 렌즈를 이용한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는요. 물체를 크게 보여주는 기구로서 볼록 렌즈를 이용했고요. 사진기는 빛을 모아가지고 상을 맺히게 해야 되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렌즈를 이용한 기구들에 대한 문제들 살펴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렌즈를 이용한 기구와 렌즈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죠. 첫 번째요. 루페는 확대경이었죠. 확대하려면 오목이 아니라 볼록을 사용해야 된다. 그쵸? 2번이요. 근시경이요. 근시경은 오목 렌즈를 사용한 기구였죠. 세 번째, 돋보기요. 돋보기는 크게 확대해야 되니까 역시나 볼록 렌즈를 사용했고요. 사진기요. 사진기는 빛을 모아서 필름이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볼록 렌즈 이용하죠. 그리고 5번이요. 원시경이요. 원시경은 볼록 렌즈 이용한 안경이었습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우리 생활에서 렌즈가 이용되는 때는 어느 경우입니까? 하고 있네요. 빛을 굴절시켜서 사용할 때 언제인지 묻는 문제죠. 첫 번째요. 빛을 차단할 때 차단하지 않죠. 꺾여서 나아가게 하죠. 예, 아닙니다. 두 번째요. 소리를 크게 들을 때 상관없죠. 빛만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요. 먼 곳까지 빨리 갈 때 이것은 이동수단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네 번째. 작은 생물을 큰 생물로 기를 때 먹이나 사육상자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이요. 멀리 떨어진 물체의 모습을 크게 하여 볼 때 그렇죠.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때 이때 바로 렌즈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2번부터 23번까지 묶여있는 문제네요. 다음은 렌즈를 이용한 기구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가는요. 루페고요. 나는 돋보기. 다는 현미경이네요. 모두 다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예요. 가에서 다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사용하는 렌즈 뭡니까? 맞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앞에 가에서 다까지 기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문제 분석할 때 같이 봤죠? 다 크게 보게 해주는 기구들이었습니다. 볼게요. 1번, 빛을 반사시킨다. 반사? 아니죠. 굴절시킨다. 그렇죠. 2번이요. 물체를 크게 보여준다. 정답 여기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라고 쓰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 필름에 상이 맺히게 해준다. 이건 뭐예요? 사진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다음 선택지 볼게요.
자, 4번. 큰 물체를 작게 보여준다. 작게 보여주지 않죠? 작은 것을 크게, 작은 것을 크게,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마지막이요. 물체를 거꾸로 보이게 해준다? 아니죠? 자, 정답 뭡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24번에서 25번까지 묶여있는 문제네요. 다음은 간이사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진기는 큰 원통의 한쪽 끝에 기역을 붙이고 작은 원통의 한쪽 끝에는 반투명한 종이를 붙여 만든다. 간이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물체의 모습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자, 기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꼭 있을 것 같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이에요. 위에 기역에 들어갈 렌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 알려줘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 자, 빛을 모으는 렌즈 뭡니까? 맞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이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물체의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 앞에는 볼록 렌즈가 있죠?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렌즈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빛이 꺾여 나아가죠? 꺾여 나아간 빛이 상에 닿으면 이렇게 뒤집혀 있는 모습이 이 반투명한 종이에 맺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체에서 나온 빛이 볼록 렌즈에서 굴절되어 한 점을 지났죠? 한 점을 지나서 반투명한 종이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완벽하게 원리를 서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제 우리 남아있는 코너 있죠? 지난주 미션을 확인하고요. 또 새로운 미션을 받아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미션입니다. 나는야 생존한 제2탄이죠. 지도를 보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만점왕 씨. 다음 재료를 이용해서 먼 곳에 있는 마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재료가 뭐였죠? 네, 근시경과 원시경이었습니다. 근시경에 있는 오목렌즈와 원시경에 있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뭘 만들 수 있었죠? 네, 맞아요.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션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지름 2.4m의 아주 크네요. 주경. 네.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버스 크기의 망원경이래요. 1990년 4월 24일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50만 장이 넘는 우주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3년 뒤에는 수명을 다하게 된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요, 우리 수강공개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탐단원 공부도 마쳤는데요. 자,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었나요? 아직도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우리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만 넣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꼭 들러주세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그쵸?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빛이 가운데로 굴절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예요? 오목 렌즈일 때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아니고요. 다음 볼게요. 4번이에요. 빛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 했던 것과 같은 얘기죠. 빛이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막힌다면 빛의 밝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통과한 쪽만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기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역시 아니죠? 얘도 아니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실험 나에서 사용한 렌즈의 모양은 어느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나가 여기 있죠? 빛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건 무슨 렌즈? 오목 렌즈죠? 자, 오목 렌즈를 찾아라 이건데요. 오목 렌즈가 어떤 렌즈였습니까?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더 얇은 렌즈. 그걸 찾으면 되겠죠? 얘는 가장자리가 얇고요. 가운데가 두툼하니까 볼록 렌즈고요. 얘도 볼록 렌즈고요. 얘도 오목 렌즈 같지만 가운데가 더 두터운 볼록 렌즈네요. 자, 오목 렌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옳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렌즈를 통과한 빛은 모이거나 퍼진다. 그렇죠. 모이는 것은 볼록 렌즈일 때, 그리고 퍼지는 것은 오목 렌즈일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빛은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간다. 그쵸?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운데로,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 쪽으로 퍼져나가죠. 세 번째, 렌즈를 통과한 빛은 진행 방향이 바뀐다.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죠. 꺾여 나가죠. 네 번째, 렌즈를 통과한 빛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모이면 더 밝아지고 퍼지면 더 흐려지고. 그쵸? 정답은 얘가 아닌 것 같죠? 5번 보겠습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의 면적은 좁아지거나 넓어진다. 모이면 좁아지고 퍼지면 넓어지고.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5번부터 16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네요. 자, 이 돋보기 가지고 모으는 실험이죠.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하고 보여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위의 실험에서 사용한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 자, 빛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렌즈였습니까? 네, 맞아요. 볼록 렌즈였죠. 오목 렌즈 가지고 100시간, 1000시간 있어봐야 빛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실험에서요. 이 실험에서 흰 종이에 모인 빛의 크기를 좁아지게 하려면 볼록 렌즈제요. 그 다음에 둥근 유리막대 옆면은 두툼하죠. 역시나 볼록 렌즈. 물이 담긴 둥근 어항. 아까 방금 전에서 문제에서 봤죠? 볼록 렌즈입니다. 마지막 5번이요.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물병에 오목한 옆면이에요. 자, 이건 무슨 렌즈예요? 네,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들을 잘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할 때 크거나 작게 또 때로는 뒤집혀서 보이는 현상. 그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렌즈를 통과하는 빛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렌즈를 통과하는 빛 어떻게 나아가는지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과 함께 가상실험실에서 했었습니다.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나가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요. 빛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넓게, 그리고 점점 이 밝은 부분이 좁아지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한 점에서 빛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목 렌즈는 어땠나요? 얘와는 반대였습니다. 오목 렌즈를 이용하면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관찰을 했죠. 밝은 부분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여기서 출발한 빛이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오목 렌즈에서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바깥쪽으로 꺾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규칙 어떤 겁니까? 바로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지날 때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나아가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7번에서 답한 안경에 이용된 렌즈. 7번 문제가 뭐였죠? 지니의 안경이었죠? 근시경, 그러니까 오목 렌즈였습니다. 오목 렌즈에 빛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요. 빛이 넓게 퍼진다. 맞죠? 오목 렌즈를 이용했을 때 빛이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 오목 렌즈의 두꺼운 방향으로 빛이 꺾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뭡니까? 정답은 1번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이 더 밝아진다?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빛이 퍼졌으니까 점점 빛이 밝은 정도가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빛이 한 점에 모인다. 모이는 것은 뭡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죠. 자, 빛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 이건 아니죠. 네, 마지막이요. 빛이 렌즈의 가운데 쪽으로 굴절된다. 이것은 뭡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하고 있네요.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지날 때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꺾여 나아가는 현상. 빛의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굴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문제네요. 다음은 렌즈와 모노종이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빛이 렌즈를 통과할
하여 스크린에 비친 밝은 부분의 테두리를 그린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실험실에서 실험했던 내용이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가와 나 중 오목렌즈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오목렌즈를 사용했을 때 어떻죠? 빛이 퍼져나가죠?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는 이렇게 해서 빛이 점점 모여들고 있네요. 그쵸? 모여서 다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나는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쭉쭉쭉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 뭘까요? 정답은 나가 되겠죠? 가는 볼록 렌즈를 사용한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같이 빛의 크기가 작아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네요. 가는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를 이용했을 때 빛이 이렇게 작아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첫 번째요. 빛이 렌즈에 막혀 일부만 통과하기 때문이다. 자, 렌즈에 막혔다면 빛의 밝기가 어때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좁아질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이 얘기는 빛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닙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의 렌즈 가운데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빛이 가운데로 굴절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예요? 오목렌즈일 때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아니고요. 다음 볼게요. 4번이에요. 빛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 했던 것과 같은 얘기죠. 빛이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막힌다면 빛의 밝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통과한 쪽만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기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빛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으로만 직진하여 통과하기 때문이다. 역시 아니죠? 얘도 아니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실험 나에서 사용한 렌즈의 모양은 어느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나가 여기 있죠? 빛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건 무슨 렌즈? 오목렌즈죠? 자, 오목렌즈를 찾아라 이건데요. 오목렌즈가 어떤 렌즈였습니까?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더 얇은 렌즈. 그걸 찾으면 되겠죠? 얘는 가장자리가 얇고요. 가운데가 두툼하니까 볼록 렌즈고요. 얘도 볼록 렌즈고요. 얘도 오목렌즈 같지만 가운데가 더 두터운 볼록 렌즈네요. 자, 오목 렌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정답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지영이가 관찰한 렌즈, 즉 오목 렌즈 있죠?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자,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기구가 무엇이었을까? 하나하나 볼게요. 1번 루페, 루페가 뭡니까? 확대경이에요. 그렇죠?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무슨 렌즈 사용했죠? 볼록 렌즈 사용했습니다. 2번 원시경, 원시경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사용하는 안경, 볼록 렌즈 사용했죠? 그리고 근시경이요. 네,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는데. 그래서 사용한 것이 오목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 이거죠? 네, 4번 볼게요. 사진기, 빛을 모아가지고 필름 또는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매치게 해야 되니까 볼록 렌즈. 그리고 돋보기는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해줘야 되니까 역시나 볼록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른 종류의 렌즈를 사용하여 물체를 관찰한 결과를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렌즈를 다른 종류를 사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현정이에요. 팔을 뻗어 운동장 건너편에 태극기를 보았더니 거꾸로 보이네? 자, 어떤 렌즈를 사용했을 때 거꾸로 보였죠? 그렇죠. 볼록이었죠. 볼록 렌즈를 사용했을 때 뒤집혀 보였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거 쭉 뻗어서 봤을 때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뒤집혀 보이죠? 시영이 보겠습니다. 렌즈를 눈앞에 대고 앞건물에 글씨를 보았더니 크고 똑바로 보였다. 눈앞에 댔다. 가까이 댔을 때 멀리 있는 걸 보면 크게 똑바로 보이죠? 이것도 역시나 볼록 렌즈. 그렇죠. 똑바로 크게. 통호 보겠습니다. 렌즈를 눈앞에 대고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보았더니 크고 똑바로 역시나 크고 똑바로 뭐예요? 볼록 렌즈죠? 다음 볼까요? 미니예요. 팔을 뻗어 옆 친구의 눈앞에 렌즈를 대고요. 보니 친구의 눈이 크고 똑바로 보였다. 크고 똑바로 뭐예요? 볼록 렌즈죠? 자, 준수 볼게요. 렌즈를 눈앞에 대고 큰 길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니 작고 똑바로 보이던 걸. 얘 뭐예요? 얘는 뭡니까? 오목 렌즈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오른쪽과 같이 나뭇잎에 있는 개미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지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개미가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봤더니 크게 보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 도구는 분명히 돋보기일 테고 돋보기에 사용된 렌즈는 뭐예요? 네, 맞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오목한 밑면이 있는 유리컵으로 책상 위에 동전을 관찰하면 동전이 어떻게 보일지 예상하여 쓰시오 하고 있네요. 자, 물컵에 오목한 밑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으로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투명되고 둥근 어항에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가까워요. 그쵸? 어항을 통해 물체를 본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꼭 이거 써져 있는데 한 가지 골라서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두 가지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을 통해서 본다 그랬죠? 얘가 뭡니까? 투명한 볼록한 모양의 어항이네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볼록 렌즈를 눈에 가까이 대고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문제겠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선택지예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 맞죠?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볼록 렌즈가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물체는 크게 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똑바로 보인다. 역시 맞는 얘기죠. 왜냐? 눈에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물체는 크고 똑바로 보이니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볼까요? 세 번째 선택지 볼게요.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가 거꾸로 보인다. 자, 이것은 어떨 때입니까? 눈과 여기 있는 볼록 렌즈가 멀리 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아닌 것. 정답 하나 나왔죠? 4번 보겠습니다. 한 뼘 길이 정도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 역시 맞는 얘기죠? 눈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도 역시나 커 보입니다. 자, 5번 선택지 볼까요? 한 뼘 길이 정도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쵸? 작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관찰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7번이고요. 진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니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인다면 얘는 뭐예요? 네, 근시겠죠.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 진이가 써야 할 안경의 종류를 쓰시오. 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인다. 네, 근시니까 근시경을 써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번에서 답하는 안경, 그러니까 근시경이죠? 근시경. 근시경에 이용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렌즈는 무슨 렌즈입니까? 네, 오목 렌즈죠. 자,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방울이죠. 투명하고 볼록합니다.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테고요. 두 번째 유리구슬도 마찬가지 볼록 렌즈예요. 그 다음에 둥근 유리막대 옆면은 두툼하죠. 역시나 볼록 렌즈. 물이 담긴 둥근 어항, 아까 방금 전에서 문제에서 봤죠? 볼록 렌즈입니다. 마지막 5번이요.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물병의 오목한 옆면이에요. 자, 이건 무슨 렌즈예요? 네,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들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의 자신감도 쑥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자신감 충전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렌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볼록한 볼록 렌즈, 그리고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얇은 오목 렌즈가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런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특징들이 어땠었죠?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 렌즈들과 안경의 관계는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목 렌즈로 여러 가지 물체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오목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는 오목 렌즈와 눈 사이가 가깝거나 멀거나, 그리고 렌즈와 물체가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모두 다 작고 똑바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렌즈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어떨까요? 네, 볼록 렌즈로 봤을 때는요. 볼록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모두 크고 똑바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렌즈와 눈 사이가 한 팔 정도로 길이가 떨어져 있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달랐죠.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만 크고 똑바로 보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렌즈와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거꾸로 보였다는 사실, 이거 확실히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와 안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안경의 종류에는 근시경과 원시경이 있었습니다. 자, 근시경은 근시들이 쓰는 안경이죠. 근시가 뭡니까? 가까울 근자에 볼 시자.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뭘 못 봐요?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안경은 무슨 렌즈? 맞아요. 오목 렌즈였고요. 원시, 뭘 원자에 볼 시자.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씁니까? 볼록 렌즈로 되어 있는 원시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니까 복잡하게 꼬였던 지식들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문제를 통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지영이가 렌즈로 물체를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렌즈를 들고 팔을 뻗어 창밖에 서 있는 자전거를 보았더니 팔을 뻗었대요. 자전거의 모습이 원래 크기보다 작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자, 우리가 관찰했던 거 이거 잘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방금 선생님과 같이 정리했던 거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봅시다. 자, 지영이가 자전거를 관찰할 때 사용한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렌즈의 종류. 물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원래 크기보다 작고 똑바로 서 있었다. 작게 보인다. 뭐죠? 그리고 똑바로 서 있었다. 뭐죠? 맞아요. 오목 렌즈입니다. 잘 이용했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시간 내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렌즈가 사용되는 예들을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를 사용한 기구와 용도였습니다. 자, 볼게요. 망원경 보이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크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고요. 볼록 렌즈 2개를 사용하는 경우와 볼록 렌즈 1개와 오목 렌즈 1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루페는 확대경이었고요. 볼록 렌즈를 사용했죠. 근시경은 근시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오목 렌즈를 이용한 도구였고요. 그리고 원시경은요. 원시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볼록 렌즈를 이용한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는요. 물체를 크게 보여주는 기구로서 볼록 렌즈를 이용했고요. 사진기는 빛을 모아가지고 상을 맺히게 해야 되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렌즈를 이용한 기구들에 대한 문제들 살펴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렌즈를 이용한 기구와 렌즈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죠. 첫 번째요. 루페는 확대경이었죠. 확대하려면 오목이 아니라 볼록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2번이요. 근시경이요. 근시경은 오목 렌즈를 사용한 기구였죠. 세 번째, 돋보기요. 돋보기는 크게 확대해야 되니까 역시나 볼록 렌즈를 사용했고요. 사진기요. 사진기는 빛을 모아서 필름이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볼록 렌즈 이용하죠. 그리고 5번이요. 원시경이요. 원시경은 볼록 렌즈 이용한 안경이었습니다.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우리 생활에서 렌즈가 이용되는 때는 어느 경우입니까? 하고 있네요. 빛을 굴절시켜서 사용할 때 언제인지 묻는 문제죠. 첫 번째요. 빛을 차단할 때 차단하지 않죠. 꺾여서 나아가게 하죠. 예, 아닙니다. 두 번째요. 소리를 크게 들을 때 상관없죠. 빛만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요. 먼 곳까지 빨리 갈 때 이것은 이동수단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네 번째. 작은 생물을 큰 생물로 기를 때 먹이나 사육상자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이요. 멀리 떨어진 물체의 모습을 크게 하여 볼 때 그렇죠.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때 이때 바로 렌즈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2번부터 23번까지 묶여있는 문제네요. 다음은 렌즈를 이용한 기구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가는요. 루페고요. 나는 돋보기. 다는 현미경이네요. 모두 다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예요. 가에서 다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렌즈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사용하는 렌즈 뭡니까? 맞아요. 볼록 렌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앞에 가에서 다까지 기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문제 분석할 때 같이 봤죠? 다 크게 보게 해주는 기구들이었습니다. 볼게요. 1번, 빛을 반사시킨다. 반사? 아니죠. 굴절